마지막 코너 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주도 주 중반 이후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이 소폭 나와주긴 하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장 한마디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공포를 해소하는 중요 3변수, 금리, 환율, 유가 이렇게 정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세게 아니면 중간에 이제 좀 미들급,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약하게. 이건 앵커님이 좀 선택해 주세요. 제가 원래 스타일 자체가 좀 센 편이잖아요. 매운맛이시죠? 네. 폭락이나 급락할 때 좀 막 직접적으로 좀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뭐 시장 상황에 좀 투자가들 심리 상태도 있을 테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세게 할까요? 아니면 중간적으로 할까요? 약하게 할까요? 순한 맛 부탁드립니다. 순한 맛? 네. 순한 맛으로 해야죠. 네. 그러면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시장과 관련된 제 관점은, 요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550 이하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12억 결산법인들이 60조도 못 벌었었을 때 수준의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2,550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펀더멘탈이 아닌 신용 청산에 따른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도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신용 청산의 가정이라고 봅니다. 10,000원짜리가 10,000원에 거래되지 않고 6,000원, 5,000원에 거래되는 거. 2020년도에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를 갔었던 이런 말도 안 됐던 상황들은 파생하고 엮여 있었던, 욕심을 과하게 부렸던 사람들이 이 청산되면서, 강제 청산되면서 나타났던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장구 추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전 나왔다라고 봅니다. 6월 27일인데요. 이게 무려 8천억이 넘는 신용 물량들이 청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일 결제잖아요. 3일 결제니까 6월 27일이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주식을 6월 23일 날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팔면은 돈이 바로 계좌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틀 뒤에 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6월 27일 날 나왔던 이 8천억에 해당하는 요 물량들은 사실상 이제 6월 23일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뭐 현금 서비스를 받든 카드론을 받든 아니면 남의 어떤 뭐 친척한테 돈을 빌리든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든 뭐 아니면 뭐 부동산을 맡기든 해서 버텼던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졌던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23일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이때가 한 2,306 정도가 됩니다. 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진짜 주식 팔기 싫은데 마지막까지 돌려막기 했던 사람들이 항복했던 자료를 보면 되고요. 이런 비슷한 흐름이 처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 정도 수준의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8천억 정도가 철회됐었잖아요. 이게 3월 23일 날 7,300억이 청산이 한번 됐었고, 그 다음에 3월 17일 날이 한 8,700억, 지금 수준하고 좀 비슷하죠.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 육성으로 하고 있는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이면은 3월 13일 날 전화를 받고 버티던 사람들이 청산이 됐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300억이라는 얘기는 3월 19일. 그러면 3월 19일하고 3월 13일 때의 어떤 주가 흐름을 우리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쭉 가보면 3월 13일 정도의 주가 수준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이때가 이제 1680 정도 저점 찍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80 저점 찍으면서 여기서 이제 갑자기 물량 확 쏟아졌었던 거고, 3월 19일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지수가 아주 난리 났었을 때 요 구간에서 나는 팔기 싫은데 강제에 청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 청산을 당하는 게 다수의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청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력이 좀 큰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CFT 물량들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이나 조그마한 이제 자문사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사람들조차도 청산됐었을 때 요 정도 수준의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규모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청산됐을 때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 이거. 7천억이나 8천억.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한 10년 정도의 청산되는 가정들을 기록을 해봤었을 때 보통 많이 나와봤자 한 3천억에서 한 5천억 내외가 평균적이다 이거예요. 8천억 이상 됐을 때는 어디 하나가 이제 부도 난 겁니다. 어디 하나가 이제 파산 난 거고. 최근에 그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3A로 같은 게 파산 결정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큰 기관이 한번 파산되면서 나온 물량인 거예요. 또는 회사 규정에서 로스컷 조건을 좀 충족을 해서 가격 불문을 하고 나오고 있는 물량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구간이 야 정말 시장이 어렵게 가고 있구나. 응? 진짜 공포가 하늘을 좀 찌르네. 도대체 이런 시장이 어떻게 지속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 주식을 못 사서 그렇게 한스러웠는데 코로나 때 그 기회를 놓쳤는데 리먼 때 2008년도에 나는 주식을 사려고 했었는데 야 한 1200포인트 샀다가 900포인트를 손절했더니 다시 한 2200~2300까지 가고 그래서 이때 너무 아까웠던 거죠.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마인드로.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이번 시장을 보면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오고 있고 하루를 보게 되면은 주식이 매일 뭐 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나오니까 힘이 쭉쭉 빠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나에게 드디어 내가 여태까지 이런 공포 구간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꼭 이겨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좀 힘들고 좀 했었을 때 난 더 적극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인드의 차이인겨. 시청자분들.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뭐 이런 구간이 도망갑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시장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2343이니까 제가 코스피 지수 기준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금리잖아요. 금리인데 이 금리의 장단기 금리가 좀 해소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2년물하고 10년물이 지금 얘네들은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는 2.97%, 그 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3%, 이게 원래 3.48%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3년물조차도 이제는 같아지는 시점이 나와요. 지금 금리와 관련되어서 과도하게 베팅했었던 자금들, 공포에 베팅했던 자금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구나. 이런 구간에 신용물량이 청산이 되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시장에 금리가 한 1.7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금리가 가장 높아졌던 시점이 2.5% 정도 됩니다. 2018년도 12월 20일 날 금리 인상하면서 미국에서 2.25%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3% 이상 지금 다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수의 저점을 몰라. 그 다음에 언제 반격이 제대로 나올지 몰라. 근데 싸다는 건 알아.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는 건 알겠죠? 그러면 이 기업을 샀었을 때 이걸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기업들은 돈을 얼마나 벌 걸 고민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금리가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형성을 했었을 때가 2011년도인데 3.25%를 기록했습니다. 3.25%. 그러면 3.25%였었을 때 금리가 앞으로 150포인트 이렇게 올라갈 걸로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기업들은 그러면 얼마를 벌었을까? 최악의 상황. 그러면 최악의 밸류 오면은 우리 적극적인 공략을 하는 거죠. 요거를 한번 제가 샘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LG전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잡아드렸었을 때 91,000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을 잡아드렸었죠. 125,000원 따라가지 말고 91,000원. 여기서 더 빠지면 81,000원인데 저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요 구간에 오면서 사주면 돈 된다. 요런 아쉽지만 일단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시장이 너무 매운맛이어가지고 원래 매운 떡볶이 먹을 때 우유나 아니면 유산균 음료로 이렇게 좀 중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순한맛 버전으로 절대 전략 들어봤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금요일장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오늘 저녁 9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